우리 교재 페이지 39페이지고요. 부모교육의 개념과 부모교육의 발달 과정에 대한 파트입니다. 부모교육을 하면은 예비부모 교육, 또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 시니어 부모 교육 등과 함께 강의식 교육도 있고요. 토론식 교육, 문제 해결식 교육 등 여러 관련 단어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모든 단어들의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부모 교육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부모 교육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이 필요성, 그리고 서양과 우리나라의 각각의 부모 교육에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어서 발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시대나 사회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교육 대상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 즉 목적하고 있는 지향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가르치고 기르는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녀에게 잘 하도록 하는 것,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부모 교육의 정의, 그래서 유아교육 백서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검토해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 박사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김효욱 교수님께서는 부모가 보다 나은 역할 수행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돌 뿐만 아니라 부모의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 지자체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모가 자기 자신과 부모됨을 이해하고 자녀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양육 태도를 습득하며 자녀를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식을 갖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네요.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도움을 주고 우리가 그런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하자는 것에 대한, 그렇다면 어디까지 부모 교육이라고 할 것인가, 부모 교육을 혁의로 볼 것인가, 광의로 볼 것인가,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 광의로 볼 때는 단순히 교육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 부모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까지 모두 부모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 참여. 그래서 교사가 되셔서 현장에 가시면 부모 교육을 여러분들이 집단 교육으로 사실 하시기는 어려움이 많으시고, 외부 초청 강사를 계획하고 부모 교육을 해주십사 하고 이제 굉장히 인지도가 있으신, 지명도가 있으신 교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 외에 또 유치원 교사로서 또 부모 참여 수업, 아이들이 이 기관을 다니면서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하는 참여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이제 부모 참여 수업이기도 한데, 부모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부모 교육의 정의를 전달식 부모 교육에서부터 부모 참여를 이끄는 활동까지 부모의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활동을 정의하였네요. 그래서 부모 교육은 부모 상담, 전달식 교육, 부모 지원, 부모 훈련, 부모 참여,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42페이지고요. 부모 교육 관련 포함된 개념들을 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달식 부모 교육, 부모 훈련, 부모 지원, 부모 상담, 부모 참여.
표에서 제시된 부모교육 관련 개념들을 가지고 이것이 저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식의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제 부모를 단순히 훈련이나 교육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교사와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그래서 사실 아이를 둘러싼 인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죠. 아이를 둘러싼 부모와 또 좋은 교사와 인적인 환경, 부모의 참여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네 가지 측면으로, 부모 측면, 자녀 측면, 지역사회, 국가, 교사 측면으로 교재는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서 정의를 하였는데요. 부모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녀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세에서 54세까지 기혼 여성 857만 명 중 자녀를 낳아 기르는 시기 3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출산 전후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 아기 돌보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서울아기 부럽네요. 지방 광주아기는 뭔가 사업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이 광주에서 생활을 하시고 직장을 잡으시고 결혼을 하시고 부모가 되시기 전에 광주아기 첫걸음 사업이라는 것들을 도입해 달라라고 시청, 지자체에 요청을 하신다면 예산을 잡아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그 혜택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청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생활해보면 와, 서울은 이런 게 있구나, 서울은 이런 지원이 있구나, 이렇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뭔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광주가 열악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부모가 되고 당연히 되시겠지만 그렇잖아요. 다른 학부모들보다 유아교육을 공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지자체 첫걸음 사업의 대상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부모 역량으로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는데요. 양육의 역량은 하위 요소로 발달 특성에 따른 자녀 이해, 부모 자녀 소통, 양육 효능감, 민주적 양육 태도 학습 지원이 있고요. 자기 역량에서는 하위 요소로 자기 주도성, 자기 조절력, 자기 성장, 자기 이해, 사회적 역량, 이런 부분이 있네요. 부모 역량 안에는 양육 역량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기 관리 역량, 사회적 역량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역할 지능 역시 부모 교육을 통해서 높여갈 수 있습니다. 자녀 측면을 살펴보면 부모 교육을 잘 받는 부모는 자녀를 보다 더 잘 키울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좋은 부모가 될 확률이 다른 분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굉장히 바람직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좋은 부모가 되는데 부모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사가 되셔서 부모들에게 이런 정보와 그런 부모 됨으로써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바르게 교육하고 지원하는 일은 그 자녀로 하여금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사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하는 공동 양육자라는 영유아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영유아 사이에 두고 또 그 어떤 만남보다도 더 기민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언어 표현을 서툴고 이제 시작하는 시기이고, 모든 행동과 아이의 정서적인 표현, 느낌,
또 아이의 그런 양육 습관 이런 것들을 부모하고 소통하면서 아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사와의 협력, 또 적절하게 교육받을 때 교사와 더 협력적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 교사는 공동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 10장에서 부모와 일상적 의사소통에 대한 예가 10장에 또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 보육교사, 특히 이제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는 만 3세, 4세, 5세의 대상이지만 영아반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전담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 부모 관련 주요 역할을 부모 교육자, 부모와 지속적인 면담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생활하고 성장해 가는지 알려주는 상담자가 될 수 있고, 또 구체화된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부모 교육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출산을 하시고 교사가 되시기보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시고 부모가 되실 확률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이제 영아 전담, 영아 교사가 됐을 때 여러분보다 선배이시거나 결혼하셔서 아이를 출산하셨던 부모님들이 출산도 하지 않은 미스 선생님이 어떻게 알겠어? 라고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현장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스탠다드한 여러분들의 그런 정보, 육아 정보 이런 것들을 부모와 함께 논의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량을 높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국가 측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역사회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부모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또 그런 가운데 각 가정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죠. 2010년도에 부처별로 부모교육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자리를 잡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8년도에 육아는 처음이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2019년도에 육아는 어렵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는 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료가 되었다고 해요. 이것도 우리가 대집단으로 그룹을 짜서 문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제 발표 시간이 있을 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자료를 찾아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부모교육의 발달 과정은 20세기 이전과 20세기 이후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부모교육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기원전 300년경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서부터 찾아보았다고 해요. 교재에서는 거창하게. 우리는 2010년도에 시작을 그렇게 그 전부터 물론 체계적으로 했지만 지자체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게 이제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활성화가 된 부분이 있지만 서양에서는 17세기 이후 근세 실학주의, 계몽주의, 신인문주의 연이어서 일어나면서 아동관이 크게 변화가 일어났고 가정에서의 교육이나 양육에서도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중세 이후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코메니우스, 대교 수학에서 출생해서 6살까지 어머니 무릎 학교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루소, 에밀에서 여러분이 교육사조론을 통해서 에밀이라는 책을 또 보고 아마 또 과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부모 역할을 강조하게 되고, 페스탈로치는 게르트루스트는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는가, 가정교육과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고, 프레렐은 어머니와
아기의 노래에서 어머니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운율과 작업을 고안하여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기 교육은 어머니는 하늘이 내리신 교사, 유아는 어떻게 발달하는가, 가장 중요한 가슴, 머리, 가슴, 몸을 조화롭게.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쓴 편지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들려드렸고요. 20세기 이후에 부모 교육을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였는데요. 부모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된 또 다른 중요 계기는 스웨덴 교육자인 K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K는 대표적 저서가 어린이의 세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20세기의 어린이들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 인격 존중과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개성 실현을 위해서 부모와 교육자가 모두 노력해야 된다는 것. 부모와 교육자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 우리만 노력해서 아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도 함께 공동 양육자로서. 그래서 홀이나 왓슨, 게젤, 에릭슨, 피아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아교육을 공부하시면서 유명한 학자들 익숙하실 겁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저는 또 프로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신분석 이론을 발전시킨 프로이드도 이론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 20세기 중반에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 기노트가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을 창시했고, 번이라는 학자가 상호 교류 분석 이론들을 또 발표했는데요. 이런 이론들이 이제 1980년대 스텝이라고 해서 또 PT, 또 APT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부모 참여의 개념은 이제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더욱 강하게 부각이 됐고, 헤드스타트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조기 학습 및 발달, 부모는 어린이의 첫 번째 교사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들을 헤드스타트 서비스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교육 발달 과정에 앞서 이제 미국의 중심으로 서양의 부모교육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에 20세기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부모교육 자료를 출간하게 되고 60년대 이후 부모 참여를 통한 기관, 가정 간의 유기적 협력이 강조되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세기 이제 이전 우리나라는 부모교육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윗세대부터 태교라든지 말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서체,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양육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익혔고요. 태아를 한 인격체로 소중하게 대했다는 것, 예를 들면 복중 태아, 태어나자마자 한 살에 된 개념이 우리는 있잖아요. 미국은 태어나서 1년이 돼서 한 살이지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이미 먹어버리는 복중 태아의 생명의 존중, 이런 것들. 태교 방법도 임신부의 수신을 통해 태아와 감화하는 교육, 태교에서 아버지의 역할. 그래서 태교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6가지를 제시했고, 이게 이제 단동치기 10개운이라는 좀 단어가 익숙치 않죠. 그래서 일종의 몸짓놀이로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익히고 배워. 보라보라, 시상시상, 도리도리, 지암지암, 곤지곤지, 선마선마, 어삐어삐, 아음아음, 짝짝꿍, 짝짝꿍, 질라질라, 질라아비, 헐헐헐, 질라아비, 헐헐의 같은 10가지 놀이가 이제 이렇게 단동치기 10개 훈이라는 왕검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이들이 지켜야 할 10계명이라는 것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1914년 미국의 선교사인 브라운리가 이화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자모회를 조직하여 어머니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1923년 방정환 선생님이
어른에게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10계명처럼 만들어서 편지 쓰듯이 했고요. 1941년 모성교육을 신설하였고 1958년에 부모교육 명칭을 이제 모성교육에서 부모교육이라는 명칭이 1958년에 됐고 1970년도에 체계적인 자모교육이 시도가 됩니다. 제5공화국인 1980년대에 유아교육이 크게 확대시되고 있는데 엄마에게 사랑을 아이에게 행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엄마랑 아기랑이라고 1976년에 창간하게 됩니다. 33년간 102편이나 되는 부모교육 자료가 정부 주도로 개발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고 2000년대 들어서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고 또 이제 2015년도에 실과 기술 과정이죠. 가정 분야 교육 과정에서 AV 부모 교육에 대한 해당 내용 요소를 다수 포함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생애 주기별 이제 맞춤 부모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부모와 정부와 함께 지원하면서 한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는 역사적인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현대 사회 특성과 그런 특성에 따른 부모 교육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